네, 가수 김건모 씨를 둘러싼 파문이 점입 가경입니다. 성폭행과 폭행에 이어서 이번엔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온 건데요. 조금 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폭로가 나온 만큼 잠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 팀장, 일단 폭로된 내용 간단히 짚어주실까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자신 역시도 유흥업계에 종사한 여성이다 하면서 한 제보자의 이야기를 한 유튜버가 전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김건모 씨에게 성추행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김건모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의혹 제기를 한 건데요. 한 3년 전이라고 기억을 했습니다. 이 성추행 주장 여성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당시에 김건모 씨가 뭔가 좀 특정 취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룸 안으로 들어갔는데 김건모 씨가 뭔가 이렇게 제보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다가와서 거절을 했다. 그랬더니 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장뿐 아니라 앞서서 이 성폭행 의혹 주장뿐만이 아니라 폭행까지 나왔잖아요. 벌써 3번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이은 폭로에 또 언론이 역시 이 보도를 받아서 어제 실시간 검색어에 김건모 씨 또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여성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가게가 템프로 중에서도 조금 수위가 센 가게예요. 김건모 씨가 그 가게 단골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마담 언니를 찾아서 오는데 스위스가 가기 전에 김건모 씨 성향이 있으시대요. 데모가 돼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브라질리언 왁싱이나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앉아서 술 먹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랬더니 저분 성향이 그런데 제모했어도 제모 안 했다고 해라 이러고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앉으라고 해서 앉아서 이제 술 먹고 얘기하고 이러고 있다가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만져봐야겠다고 안 된다고 뭐 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욕하면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좋은 욕설 하시면서 나가라고. 그냥 무서우니까 저도 나왔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김건모 씨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에 계속해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김건모 씨의 그동안 의혹들에 대해서 더욱 불을 지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16년도에 성폭행을 했다는 그 혐의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러자 그거를 좀 보완한다는 그 개념에서 2007년도에 폭행당했다는 그 여성의 또 이 폭로가 있었고, 뒤이어서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어떤 그 성추행 관련된 또 그 네.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여전히 김건모 측에서는 지금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궁지에 빠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김건모 씨가 유흥업소 출입 여부도 지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러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은데 폭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어요. 이렇다면요. 그렇습니다. 김건모 측에서는 지금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성폭행 사건부터 해가지고 또 폭행 사건도 또 제보를 했고요. 또 그리고 지금 성추행이라고 하면서까지도 제보하는데, 제보를 하신 분들이 모두 다 아마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모 씨가 아마 유흥업소를 자주 출입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대응을 해야 오히려 더 확대된다고 보기 때문에 김건모 씨는 사면 초과를 하더라도 일단 법원에 끌어들여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일일이 대응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새롭게 폭로된 성추행 의혹은 3년 전에 발생한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성추행이 맞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또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3년 전이지만 그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시효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는 법리상 의사에 반해서 성적인 추행을 했으면 그것이 유흥업소거나 유흥업소 종사자를 하더라도 처벌은 법리상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실제상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드문 것이 아무래도 유흥업소라는 특수성이 고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또 둘만 있는 장소인 경우고, 세 번째는 결국 이제 결정적 입증이 어렵죠. 그래서 실제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유흥업소 안에서 성폭행은 그나마 좀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유흥업소 안에서 성추행 부분은 입증도 어려워서 처벌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김건모 씨 성폭행 의혹 사건도 잠깐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성이 신변보호를 요청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네, 경찰 입장에서는 그 여성이 한 8시간가량의 피해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마 그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매니저라고 그러죠, 마담. 그 사람의 회유를 빙자한
협박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그 매니저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 쪽에서 상당히 힘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불안감을 호소했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신변보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결국 결정을 했고요. 방법은 아마 이제 세 가지 형태입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거, 네. 두 번째가 거주지에 순찰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강화하는 거, 네. 세 번째는 1대1 그 근접 경호 형태 비슷하게 아. 신변보호를 해요. 근데 아마 재판단은 뭐 근접 그 경호 형태 그 신변보호 조치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스마트워치는 뭐 세 가지 경우에 다 주는 거고요. 네.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거주지 주변을 순찰 강화하는 선에서 신변보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어느 정도 기능을 합니까? 뭐 이렇게 위협 상황에 있을 때. 그 스마트워치 지급된 그것만 누르면 바로 그 해당 경찰서 112하고 직통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성폭행 의혹은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김건모 씨의 입장도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고요. 하지만 이제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면 김건모 씨 유흥업소 출입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숨죽이고 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실망하시는 분들도 이 사실 여부와 떠나서 이 김건모 씨 본인 스스로가 좀 뭔가 직접적이거나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의혹은 커지는데 당사자의 해명은 글쎄요 좀 불충분한 상태라고 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해명 없이 김건모 씨 측에서는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는데요. 김건모 씨 소속사 측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해 주장 여성은 유흥업소 적대부고 거짓이 진실로 받아들여져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고소를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 게 어찌 보면 김건모 씨가 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가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거짓 미투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널리 알려져 있는 김건모 씨의 취향 역시 거짓으로 꾸며낸 말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 폭행 사건이라든가 이번 관련한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유흥업소 출입 여부 등등등이 사실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변호인 역시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김건모 씨 측의 좀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무고죄로 맞고소하면서 김건모 씨 변호인이 곧 김건모 씨가 직접 입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직까지 기자회견 날짜 등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얼굴이 알려진 공인으로서 과연 김건모 씨가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느냐? 대중들이 그때 맞아 이런 발언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김건모 씨를 둘러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김건모 씨 본인이나 그 지인들의 과거 발언까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김건모 씨 본인 자체도 예전에 그 방송에 나와서 여자 치마 속 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말을 한 적도 있고요. 또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안재욱 씨 같은 경우는 김건모 씨는 술자리에서 여자가 없다면서 한탄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재훈 씨 같은 경우는 또 김건모 씨는 띠동갑을 넘긴 여자를 좋아한다. 김건모 씨 본인은 내 노래의 비결은 술, 담배, 여자다. 욕할 때 성대에 힘이 들어가야 노래할 때 좋은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이 김건모 씨가 여성을 상대로 좀 성실하게 만나왔는지 내지는 여성을 존중하면서 만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정황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의혹이 유죄가 되고 사실인 건 아닙니다. 저희는 다만 사건 파악을 위해서 조금씩 짚어보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만약에 했으면 과연 어머니를 방송에 끌어들이는 게 맞냐? 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김건모 씨의 정말 일거수일투족이 다 모두가 방송이 됐고 김건모 씨의 어머니도 사실 준 연예인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대중들에게 널리 얼굴이 알려져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 대한 좀 악성 댓글이나 이런 것들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김건모 씨에 대한 사랑을 그동안 계속 언급해왔죠. 정말 속 깊은 아들이고 참 아들이 부드럽고 세상에서 자신한테는 굉장히 장한 아들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김건모 씨의 이제 장인 어른이죠. 장인 역시도 언제든지 정말 믿음의 집안에서 찾았고 그다음에 딸을 정말 키워줘서 고맙다면서 김건모 씨 어머니에 대한 그리고 가족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기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결혼 직후, 특히 혼인신고 직후에 이런 파문이 터져서 김건모 씨 처가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요. 사실 김건모 씨의 장인은 이렇게 김건모에 대한 사랑을 말해왔습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다. 김건모 어머니가 딸을 키워줘서 고맙다며 몸만 보내라고 했다. 이런 인터뷰가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아내와 처가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가 없겠어요, 정말. 그렇죠. 이런 방송이라든지 무리가 나니까는 가슴 아픈 사실인데 그래도 김건모 씨를 그 처가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장인이 하는 말은 혼전 임신한 적도 없고 또 김건모 씨가 술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깔려있기 때문에 신앙을 바탕을 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산다. 근데 그건 안 할 것이다라고 지금 믿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음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자유롭게 구속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자유로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걸 믿는 거. 그러니까 김건모 씨가 술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만은 그런 범죄는 안 했을 것이다라고 믿는 거고요. 또 딸한테는 그랬다는 거예요. 딸에게는. 남편은 배가지 말고 순복하라. 내조를 잘해가지고 모범적으로 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처가에서는 김건모 씨에 대해서는 딸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믿음과 그리고 뭐 성의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김건모 씨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열렬한 우군이죠. 하지만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는 김건모 씨 목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그 아까 말씀한 대로 인터뷰라든지 이런 게서 박해야 되는데 그걸 피하고 있는 거 봐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건모 씨의 입장 저희도 계속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SNS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